자, 그리고 그 샘플 텍스처 밑에다가 파티클 스폰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컬러의 표현은 여기서 샘플 텍스처를 출력하는 샘플 컬러가 있어요. 그것도 이 모듈 출력에 몰려져 있는데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듈 출력에 우리가 넣었던 모듈 중에 자, 샘플 텍스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샘플러의 UV, 샘플의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출력값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 텍스처의 컬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컬러대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샘플 텍스처의 컬러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구 형태의 마법진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블랙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구 형태의 마법진이 그려지고 나머지는 블랙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블랙 표현 없이 발광만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 들어간 GPU 매직 이미터에 들어간 렌더러의 재질을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넣었던 카피해 왔으니까 여기 GPU 스프라이트를 카피해 왔으니까 GPU 스프라이트는 더 중요한 역할로 색상을 깊게 누르려고 트랜스루센트로 만드는 거죠. 기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디폴트가 있어요. 디폴트 스프라이트 처음에 생성될 때 들어가는 나야가라의 아예 기본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로 만들죠. 그럴 필요 없이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거, 뭐 있죠? GPU 스프라이트. 자, GPU 스프라이트에 써있던 스피어 마스크 01번을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블렌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MI로 만들고 얘는 스피어 마스크 스피어 애드라고 할까요? 애드. 네,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여기 밑에 머터리얼 프로퍼티 오버라이드에서 블렌드 모드를 애드티브로 바꿔주겠습니다. 블렌드로 보면 그러면 발광만 하겠죠. 블랙은 알파 있는 형태로 빠지고 자, 여기다 스프라이트 렌더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광하는 부분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지금 발광을 많이 하는데 스케일 컬러를 넣어 두었기 때문에 발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스케일 컬러를 끄면 원래의 텍스처에서 보여지는 그 색상 그대로 여기 컬러가 샘플 텍스처 컬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나야가라 개념이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먼저 이 그리드 로케이션이라는 자판을 어떻게 박스 형태로 할 건지 X, Y, Z의 차원의 형태로 내가 크기를 쫙 펼쳐놓고 그 크기 위에서 몇 개의 LED 전구를 꽂을 건지 그 LED 전구를 어떤 모양으로 꽂을 건지를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모양을 참고로 할 때 자판에 UVW를 여기 출력에다가 XY에다 꽂아서 이 2D 이미지가 모양대로 LED가 꽂을 수 있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컬러를 가지고 와야 이 모양대로 LED 전구가 꽂은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그래도 어, 실제 텍스처에 비해서 조금 음, 뭉개져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럴 때는 사이즈를 작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니셜 파티클 보면 우리가
해와서 전에 쓰던 게 한 10개 정도 10 뭐 이렇게 크기가 변경돼 있으면 이 크기를 줄여 주겠습니다. 1에서 2 정도. 그러면 굉장히 아까보다 훨씬 디테일해지죠. 이 사이즈를 너무 작게 주면 이게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이 정도거든요.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보잖아요. 이렇게 안 보고 요 정도 뷰에서 보니까 요 정도 뷰에서 잘 보이게 한 1에서 2 정도는 줘야겠죠. 잘 보이게.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의 내용대로 지금 표현이 발광하면서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포스를 하나씩 켜줄게요. 먼저 포인트 포스를 켜줄 건데, 포인트 포스는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방사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원래대로 놓으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쵸? 이렇게. 처음에는 형태가 좀 유지되다가 나중에 퍼지는 형태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한 0.1초까지 0이 유지되다가 뒷부분에서 좀 크게 퍼지는 게 0.3초에 2천만큼. 이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따가 2천만큼. 유지하고 있다가 살짝 1 유지하고 있다가 네, 퍼지는 형태로 넣는 거죠. 있던 자리에서 다 같이 지금 퍼지는데 이 퍼지는 내용이 어떤 거는 조금 덜 퍼져서 자리를 유지하고 어떤 파티클은 멀리 퍼지고의 간극이 있으면 좀 좋겠죠. 지금 여기에 드래그가 켜져 있는데 일단 드래그 끄고 볼게요. 다시 이렇게. 네. 드래그 이제 켜고 볼게요. 켜고 보면은 나가는 부분이 좀 덜 나가겠죠. 이렇게. 같이. 10만큼 덜 같이 나가는데 이 간극을 주기 위해서 나야가라의 장점을 활용을 하죠. 자, 플럭 커브에서 우리가 커브 값을 스칼라 값으로 이제 단일 값으로 커브를 움직여서 넣어줬는데 플럭 값으로 자 여기서 이거를 다시 다른 형태로 돌릴 수 있어요. 플럭 프롬 커브를 랜덤으로 일단 가져가는 거죠. 랜덤 레인지 플롯. 그러면 0에서 1, 그러니까 민, 맥스의 랜덤 값 사이에 이 반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 정도 주면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부분은 안쪽에 있는 애들이 있고, 그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점점 퍼지는 애들이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전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흩날리면서 퍼지는 형태가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장점이 이 각 모듈에 들어가는 이 조절자들을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미니멈은 언제나 0이에요. 뭐 움직이지 않는 녀석부터 레인지니까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맥시멈 값에 아까처럼 커브를 주는 거죠. 자, 0.1에서 0이었고 0.3에서 2000만큼 올라가는 형태였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값을 좀 늘려도 보고요. 천천히. 네. 만져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2000, 0.3. 자,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조절자의 값들을 다른 형태로 각각 다른 형태의 내용으로 조절을 해볼 수 있어서 이게 어,
캐스케이드에서는 유니폼 민맥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유니폼 민맥스 커브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에서 유지되다가 바닥을 찍으면 흩날리는 형태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다시 컬 노이즈를 켜주겠습니다. GPU 스프라이트에서 썼던 내용을. 자, 여기에는 지금 500에 5만큼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삐뚤빼뚤해지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게 넣어줘야겠죠? 여기서는 프리퀀시는 한 10 정도 주고요. 이게 많이 주면 더 자글자글해져요. 모양이. 10 정도 주고, 이 스트렝스를 커브, 플러 프롬 커브로 줘서, 값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0, 그 중간에 기초가 해서 0.3에 1000 정도까지 올려주고요. 그리고 유지가 되게 하는 거죠. 1000이었죠? 네. 여기 앞부분은 사용자. 네. 이렇게. 그러면 조금 기다리다가, 그쵸? 조금 첫 형태가 약간 0.12초 정도 마법진을 보여주다가 찌그러뜨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게 주면 처음부터 이게 찌그러져 버리니까 모양을 조금 볼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죠. 얘를 아예 뭐 뒤로 늘려버리면 가면서 찌그러지겠죠. 터지면서. 이런 느낌도 뭐 나쁘진 않죠. 0.3. 네. 얘를 얘도 0.1만큼 유지하다가 그러면 앞에 0.1만큼은 확실한 그 마법진이 보여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살짝 구겨진 형태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0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케일 컬러 어떤 컬러 값을 줄 거냐면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푸른색, 보라색과 푸른색 사이에 값들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 푸른색으로 해볼게요. 푸른색으로 설정을 옵스. 자, 처음에는 0, 1, 10 정도의 푸른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더 어두운 0.1, 1 파란색에 가까운 0.2 네, 형태로 흩날리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한 0.5초까지는 알파를 유지하고 있다가 색을 좀 세게 줘볼까요? 그래서 바로 색상이 좀 변형이 되게 여기서 보이려면 잘 안 보이네요. 이 정도 돼야 확실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다가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색의 변화들이 좀 보이죠. 마지막에 좀 어둡게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가는 이유는 녹색을 좀 줄여야 돼요. 기존 색상이, 그러니까 기본 샘플 텍스처의 색상이 녹색이 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을 조금만 올려도 녹색이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녹색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조금 더 진하게 줄게요. 마지막에 좀 발광이 많이 되게 푸른색으로 잘 보이게. 그쵸? 초반에는 문자의 빨간색이 너무 도드라지니까 레드도 좀 줄여야겠네요. 50, 음, 네, 300 정도. 네, 됐습니다. 자, 색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고민해서 만져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썼던,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알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려면 0이 되게 하고, 나타나는 게 더 일러야겠죠. 빨라야겠죠. 다시 0.2초 사이에 살짝 그 생성되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요게 없으면 처음부터 띡 하고 나오니까 있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사라지는 형태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 자, 이거는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제가 여기 기존에 썼던 건 0.5인데 1로 줘야겠죠? 2 주면 많이 커지니까 기존 사이즈에서 커지면서 사라지게 이렇게, 네, 이렇게 퍼지면서 사이즈도 작아지면서 사라지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컬러에서 알파를 줄이지 않고 사라지고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도 잘 보이겠죠. 또 잘 보이고 반대로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그쵸?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컬러를 알파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자, 여기서 끝부분을 더 선명히 살리는 부분은 얘를 올리면서 사이즈를 0으로 줄이는 방법이 끝점이 살짝 더 선명하게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뭐 모든 이펙트를 쓸 때 생각해서 쓰시면 되는 기법이고요. 자, 요거는 스프라이트 사이즈 바이 스피드. 이제 벨로시티 스프라이트 렌더의 우리 정렬 항목이 벨로시티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GPU 스프라이트를 그렇게 썼죠. 얘도 그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작게 X축 작게 하고 적용을 많이 받게 500만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비금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두꺼워. 0.3이었는데 0.3도 나쁘진 않네요. 1000이면 조금 덜 받고 이게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느낌도 재밌지만 저는 500만큼 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 자, 이 마법짐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내용대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법진이 뭐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차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양을 유지하고 사라지게, 그러니까 마법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이런 것들을 조금 0.1초만큼 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리드 로케이션과 샘플 텍스처를 이용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걸 배워두면. 자, 여기서 이제 솔로잉을 풀고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서.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한번 번쩍인 이후에 마법진이 나와야 되는데 마법진이 살짝 더 빨리 나오는
그러니까 동시에 나오니까 실제로 얘를 딜레이를 좀 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스폰 버스터가 있을 때는 스폰 버스터 딜레이를 주면 되고요. 없을 때는 루프 듀레이션 밑에 루프 딜레이를 주시면 됩니다. 0.1초만큼 주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면 이제 멈춰가면서 볼게요. 자, 처음에는 자, 이렇게 번쩍이다가 마법진이 나오고 마법진이 딱 나오고 주변 웨이브가 퍼져 나가면서 마법진도 사라지는 형태로 컨셉을 잡은 거죠. 동시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 손 찍고 마법진 나오고 웨이브가 퍼져 나가면서 마법진도 소멸한다라는 느낌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하면 그 타이밍을 앞으로 좀 당겨줘서 줄이면 되겠죠? 동시에 사라지게 하면 마법진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넣어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빨리 사라지죠. 그리고 딜레이도 줄여서 바로 나오게 할 수 있겠죠. 마법진과 동시에 퍼지게 하는 형태 이거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후자로 다시 돌려서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도 할 수 있고 저런 형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린 내용이고 다시 원래대로 좀 뒤에다가 당겨서 마법진이 좀 잘 보였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마법진의 역할이 너무 강해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는 얘네들을 좀 줄여줘야겠죠. 색감, 존재감을 줄여야 되니까. 잠시만요. 네.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치를 해보니까 마법진의 퀄리티를 위해서 되게 자잘하게 많은 파티클들을 뿌려댔는데 처음에 뿌려둔 GPU 스프라이트의 내용이 되게 투박해지고 커 보이잖아요. 그쵸? 저 크기에 맞춰서 어, 넣어줘야 좀 어울리겠죠? 얘도 유니폼으로 바꿔주고 크기를 똑같이 얘처럼 2, 3으로 작게 낮춰주고요. 그리고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0.5였는데 1만큼 해서 이제 키워줍니다. 키워주고 개수도 많이 늘려줘요. GPU니까 상관없어요. 3천만큼 3천만큼 늘려주고 그리고 얘만 솔랭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얘는 마무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카롭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크기는 오히려 얘는 그냥 크기는 쓰지 않고 컬러로 사라지게 그쵸? 스케일 컬러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네, 이렇게 사라지게 이게 좀 앞으로 가야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솔랭 풀고 같이 볼게요. 조금 더 투박해서 사이즈 좀 줄이고 사이즈를 줄였는데 여기서 그 사이즈 바이 스피드에서
영향력을 둘 다 줄여줍니다. 둘 다 줄여주고 얘는 같이 가야겠네요. 생각보다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퍼스키 한 다음에 F8을 누르면 이 게임에서 빙의가 해제가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어, 돌아다닐 수 있고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더 라인이 찢어지니까 크게 보이네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 늘려줘야겠네요. 천만큼. 네. 자, 끝에 색깔도 더 푸른색이 잘 보이게 맞춰줘야겠죠. 조금 앞으로 갈게요. 이 퍼지는 타이밍이 거의 0.45초에 이루어지니까 0.4초. 네. 그리고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해야겠네요. 얘는 170만큼 줄여주고 얘랑 얘랑 크기를 맞춘 거죠. 얘네 둘이. 자, 그렇죠? 여기 라인, 퍼지는 라인에 이 GPU 스프라이트들이 맞춰진 거죠. 이 빗금 부분이 좀 싫다고 하면은 여기서 계속 줄여주면 됩니다. 사이즈 바이 라이프를 어, 얘가 아니고 얘죠. 사이즈 바이 스피드죠. 사이즈 바이 스피드를 2000만큼 올려주면 좀 덜 하겠죠. 자, 그리고 이 GPU 매직도 키워볼게요. 이게 안쪽에 있는데 좀 크기를 터지는 서클에 맞게 키워주면 좋겠어요. 600에 600 반 크기 개수도 늘려줄게요. 자, 크기가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펙트를 항상 키울 때는 메쉬나 스프라이트나 다 마찬가지로 크기가 커지면 라이프 타임이나 스피드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크기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앞에다가 조금 그 그래프 타이밍을 빠르게 줄게요. 자, 0.3, 네, 0.25 정도. 살짝 유지되고 더 빠르게 사라지게. 크기가 큰 만큼 이게 각인이 더 많이 되거든요. 또 다른 효과로는 크기가 이만큼 버티고 있고 거기서 퍼지는 효과들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맞춰주는 거죠. 게다가 자, 포인트도 0초에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도달할 때쯤 사라지게. 그러니까 좀 보이고 얘가 이 파도가 웨이브 파도가 마법진을 벗어날 때 같이 쓸려 나가는 형태로 타이밍을 맞춘 거죠. 이렇게. 그렇죠? 파도가 치고 난 다음에 벗겨져 나가는 형태처럼 타이밍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마법진도 확실히 잘 보이고 네, 타이밍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또 살짝 딜레이를 줘서 메쉬 웨이브랑 그냥 웨이브, 파티클 웨이브를 순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같은 라이프 타임이 1초인데 거기다가 0.25초만큼 더해주는 거죠. 얘가 지금 퍼져나가는 이 형태가 여운을, 웨이브의 여운을 뒷부분을 좀 잡아주고 얘가 앞부분을 이끌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웨이브가 좀 남게. 여운을 좀 많이 주고 싶으시면 얘 시간을 길게 주고, 그리고 이 시간을 느린 만큼 다이나믹 그 커브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더 빨리 나가고, 이렇게 0.15 정도로 하고 이걸 낮춰야겠네요. 네, 이렇게. 마지막에 좀 남아서 사라지는 것도 잘 처리를 해줘야겠어요. 일만큼. 얘만 사이즈를 좀 줄여도 되겠어요. 사이즈가 지금 보니까 좀 너무 벗어나서 이렇게 이펙트를 만들 때 계속 이제 끝부분에서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타이밍을 보면서 계속 크기라든지 흐름이 하나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보고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잘 볼 수 있게 뒤로 좀 빼야겠네요. 네. 작아졌으니까 흐름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이 크기에 딱 맞춰야겠어요. 얘가 지금 사이즈가 유닛이 700만큼 돼 있잖아요. 그래서 700에 700만큼 넣어주면 되겠죠. 사이즈가 딱 맞죠? 그러면 얘는 다시 좀 키워야겠네요. 750 정도. 살짝 벗어나게 맞추는 게 좋겠죠? 네. 파도가 웨이브가 먼저 나가는 게 있고 뒤쫓아가는 게 있고, 그렇죠? 얘만 살짝만 빨랐으면 좋겠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살짝, 아주 살짝. 영어 이렇게. 쫓아가는 속도가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웨이브가 좀 길게 나간다는 느낌이 있죠. 파란색하고 보라색이. 자, 보라색을 좀 더 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크기, 색감, 그래프, 타이밍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수정을 해 주셔야 좋은 이펙트가 나옵니다.
자, 앞에 보라색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파란색을 좀 뒤로 빼고. 이렇게. 살짝 보라색 보이는데 이것도 맞춰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스트가, 그쵸? 더스트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죠. 빨리 나오고 빨리 사라지고. 그래서 더스트의 흐름을, 여운을 더 줘볼게요. 여기 더스트 링의 시간은 1초에서 2초 사이에 이제 랜덤하게 나오는데, 자,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이즈나 로케이션, 좌표나 시간 타이밍을 조정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랑은 다 다르게 돼요. 더 넓게 퍼지죠. 넓게 가져가는 시간이 기니까 그만큼의 어, 로케이션을 잡아주던지, 그래프를 잡아주던지를 하셔야 돼요. 길게 남으니까. 이것도 진하게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게 좀 타이밍 바꿔주고, 그래프도 XY, X가 디스트였죠, 디스트. 이게 없으면 거의 그냥 그대로 몽글몽글한 내용 그대로 사라지고요. 살짝 주면 이 정도.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잘하게 사라지고, 큰 수를 주면 둔탁하게, 네, 사라지는 거죠. 네, 이 정도. 확실히 시간을 늘리니까 뒤로 더스트가 더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크기도 키우고 밀리는 느낌을 좀 줄여야겠네요. 자, 여기서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카피해 오겠습니다. 카피해 와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반대로 커지게, 네, 사라지면서 커지게 하는 게 좋겠죠. 자, 타이밍이 뒤로 좀 밀려요. 같이 갈 수 있게 앞에 딜레이를 좀 빼고, 너무 많이 밀리니까 여기서 이 타이밍을 앞으로 당겨줘야겠죠. 덜 밀리게. 그리고 사이즈를 좀 키워주면 되겠네요. 20, 150. 네. 처음부터 큰 사이즈로. 네. 그리고 이 더스트의 내용이 위에서 볼 때는 이제 볼륨감 있게 많이 잘 보이는데, 이게 또 싫으면 위치를 좀 내려볼 수도 있겠죠. 자, 이 포지션 모드에서 좀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50만큼 내리면 바닥으로 좀 내려갑니다. 혹시 더스트가 잘 안 보이죠? 마이너스 25만큼만 내리죠. 살짝.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제 타이밍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정확히 이제 우리가 이펙트 스킬이 완성이라고 할 때는 애니메이션 타이밍하고 이펙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바닥을
찍었을 때 바로 나오는데 이거를 뒤쪽으로 좀 당겨줄게요. 정확한 타이밍은 얘가 아니고 얘죠. 나야가라 시스템 뒤로 살짝 당겨주겠습니다. 바닥을 찍고 나오게. 네. 자, 바닥을 찍고 나오게. 찍고 나오게. 자, 이거를 지금 위쪽만큼 올렸잖아요. 땅바닥에 묻힐까봐 5로 아주 낮출게요. 손이 잘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첫 시작에 플래시를 굉장히 밝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어두운 파란색처럼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보라색을 200에 1000만큼 번쩍? 네, 번쩍. 너무 이제 색상을 키우다 보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얘도 800, 700만큼 사이즈를 맞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아지게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1에서 0이 되게. 이거만 볼까요? 네, 이렇게 작아지게. 이 컬러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이렇게 다 같이 보면 너무 진하게 줬네요. 좀 옅하게 줘야겠네요. 거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에서 찍는 느낌이. 반대로 줘야겠네요. 퍼지는 형태로. 키 추가해서 자, 파란색이 많이 보이니까 첫 시작은 우리가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끝나게 맞췄으니까 보라색이 많이 나오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저장하고 모두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키워도 되겠네요. 900. 좀 너무 강력하니까 좀 약화되게 시간 좀 늘려주고 색상을 약화시킬게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너무 세요. 10배 정도 줄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좀 이어지네요. 광, 광. 자, 이렇게 크게 볼게요.
이렇게 나야가라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이용해서 마법진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나야가라에서 배운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GPU 스프라이트, 그리고 메쉬에다 UV 흘려보내는 메쉬 이펙트, 그리고 재질 자체를 동그랗게 구겨서 피는 웨이브, 그리고 파티클들을 한 축으로 고정시켜서 보는 럭 애시스 기능들을 같이 구현을 해봤고요.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웨이브랑 기술력으로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자, 이거를 이렇게 파티클을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서 최적화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이펙트가 얼마큼 인스트럭션 수치를 차지하는지. 물론 이 캐스케이드에서 한 내용과 나야가라에서 한 내용은 원천적으로 파티클 개수도 다르고 구현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살짝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파티클이고요. 이게 나야가라. 파티클도 맞춰줄게요. 파티클을 찬스를 키고요. 나야가라를 찬스를 0으로 줘서 파티클만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파티클만 보이게 하고, 자, 크게 보고 F11 눌러서 찍은 다음에 퍼스키로 멈출게요. 자, 이 정도 좀 퍼져 나갈 때쯤 퍼스키로 멈춰서 F8을 눌러서 비닐을 빠져나오면 여기 옵션이 선택돼요. 라이팅 포함해서 최적화 뷰 모드에서 여기 보면 쉐이더 복잡도가 있죠. 쉐이더 복잡도를 봅니다. 지금 쉐이더 복잡도가 하얀색에 가까워. 빨간색으로 가면 배드, 하얀색으로 가면 익스트라 배드.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자, 여기서 보면은 하얀 부분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더스트, 그렇죠? 더스트가 겹치는 큰 직사각형 빌보드가 겹쳤을 때 지금 핑크색에서 하얀색으로 가고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웨이브 부분은 크지 않아요. 웨이브. 바닥 찍는 부분. 그리고 GPU 스프라이트들도 되게 작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여기 도넛 형태로 뿌려지는 오히려 그 더스트가 굉장히 무겁다. 요 정도 느낌이죠. 그렇죠? 이것도 화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요 정도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 픽셀 쉐이더예요. PS는 VS는 버텍스 쉐이더예요. 버텍스가 굉장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버텍스 쉐이더가 픽셀도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나가서 다시 라이팅 포함하고요. 다시 F11 눌러서 창 줄이고, 이번에는 반대로 얘를 키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야가라를. 자, F11로 크게 보고 찍은 다음에 퍼스키로 요때쯤 멈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8 누르고 마찬가지로 쉐이더 복잡도를 한번 보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자, 요 카페트 같은 게 그리드 로케이션이죠. 그리드를 그만큼 깔아줬죠, 우리가. 그게 이제 빨간색의 기본 전제로 가져가고, 요 정도에서 봤죠? 좀, 예, 다 들어오게. 자, 보다시피, 나야가라가 더 개수를 굉장히 제가 막 몇천 개씩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무겁죠. 여기서 이제 같은 증상이 보이는 거는 이렇게 링 형태로 더스트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하얗게 엑스트라 나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나쁜 쪽으로. 자, 보면은 버텍스 쉐이더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 여기 보면 픽셀 쉐이더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여기에 그 GPU 스프라이트의 개수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거의 뭐 카페트가 보일 정도로. 물론 단편적으로 지금 웨이브 캐스케이드와 나야가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이펙트 스킬을 만들 때의 특징은
아무래도 나야가라에서는 이런 GPU 이미터 프로퍼티가 제대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캐스케이드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쓰겠죠. GPU 스프라이트를. GPU 연산을 하더라도 가볍지만 많이 쓰면 조금씩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그 형태가, 이펙트 외형의 형태가 이 GPU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입자, 파티클의 형태가 많이 보이는 형태가 되고요. 아무래도 나야가라를 쓰면 파티클의, 그러니까 입자들의 최적화, 그리고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캐스케이드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메쉬나 그 이펙트 중심, 퍼지는 웨이브 중심으로 보이고, 여기 안에 보이는 입자는 확실히 캐스케이드보다는 덜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메쉬나 아웃라인의 디자인이 더 잘 보이는 캐스케이드 형태가 되고, 나야가라에서 할 때는 오히려 파티클이 아웃라인을 잡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는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거는 네, 원래대로 돌아가 있네요. 그래서 자, 캐스케이드를 제작하는 스킬에서부터 나야가라를 제작하는 스킬을 이렇게 이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 내용의 반복과 숙달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열 이펙트를 하는데 스킬의 상승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반복을 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나야가라 이펙트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